역대 최장 시간으로 기록된 울진 산불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현재 피해 살림을 복구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피해 살림 복구에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서울대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 강호상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피해 지역을 둘러보고 오셨죠? 네. 피해 지역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네, 어제 2019년 강원도 옥계 산불 피해 복구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울진 북면을 돌아봤는데요. 옥계 지역은 이미 이제 피해 소나무 밑에 그러니까 활렵수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소강리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숲으로 많은 외국 학자들한테 소개됐던 그런 숲이었는데요. 검은 사막처럼 변한 모습에 정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빨리 이제 피해 주민들에 대한 어떤 대책과 그리고 여름에 장마와 그런 폭우에 대비한 그런 긴급한 대책이 마련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동해안을 따라 내려오다 보니까 산불 피해가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굉장히 막막했는데요. 산불 피해 정도와 그리고 토양, 지형, 기후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서 종합적인 산불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산불로 소나무 숲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자연적으로 숲이 살아날 가능성 있는 건가요? 제가 러시아 연해주에 산불 이후에 숲이 어떻게 이제 자연적으로 복원되는지에 대한 연구에 참가한 적이 있는데요. 네. 신갈나무나 피나무 이런 고로쇠 같은 활렵수들은 산불 피해를 받아도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와서 자연적으로 이제 자라나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는데 반면에 이제 산불 피해를 받아서 잎이 붉게 물든 잣나무 같은 침엽수들은 결국은 이제 고사해 버리고 다 죽고 말았는데요. 그 산불 피해 지역은 지역마다 굉장히 다른데 어떤 지역은 활립수가 잘 나타나는 반면에 굉장히 심한 산불 피해를 받은 지역 같은 경우는 식생이 다시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이런 지역은 다시 이제 조림을 할 필요가 있고요. 산불 피해가 심한 소나무들은 그대로 두면 병해충이 이제 대발생하기 때문에 잘라내야 되고 살짝만 걸린 그런 좋은 소나무 나무 같은 경우는 목재 저장 창고에다가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전통 건축 재료라든지 우리 건축 재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네. 그 울진 산불 이후에도 동해안에 산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불이 잦은 원인이 있다면서요? 네,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이제 집중 조림을 해서 대부분 30년에서 50년 정도 되는 나무들이 한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산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소나무 자연림의 경우에는 너무 빽빽해서 그런 산불이 이미 나면은 연속적인 그런 산림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불이 잘 전파가 되고요. 그리고 한번 불이 나면은 강한 산불이 한 방향뿐만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오다 보니까 산불 진화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울진 지역은 2015년 기준 인목 축적량이 헥타르당 170세제곱미터로서 굉장히 울창한 그런 숲을 가지고 있는데요. 소나무 단수잎 그러니까 송진이 많은 소나무 단순림으로 해서 한번 불이 나면 대형 산불이 되기 때문에 진화 헬기라든지 인위적인 진화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결국 소나무 숲이 산불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 복구 계획을 세울 때 활엽수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활엽수들은 이제 새싹에 의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산불에 강하고 그리고 수관나라에서 이제 그 나무 윗부분이 타는 그런 대형 산불이 발생하기가 굉장히 적습니다. 활률이. 반면에 이제 경사지, 건조지 같은 좀 척박한 지역에 잘 자라는 소나무들이 많은데 원래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온대림으로서 이런 소나무보다는 활엽수림으로 숲이 이제 발달해 나갑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천연 활엽수림에 대한 그런 관심과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임도건설이 산불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또 활용 방안도 마땅치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우리나라 산림은 이제는 본격적인 산림 경영 시대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잘 심고 가꾸고 보호했던 이 산림을 좋은 목재들을 이제 수확을 하고 운반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임도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임업 선진국은
헥타르당 임도 밀도가 40m, 50m로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는 평균 임도 밀도가 약 3.8m밖에 안 됩니다. 특히 이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2.7m로 굉장히 낮죠. 그래서 앞으로는 임도를 이제 대폭 확충해서 설령 이제 산불이 나더라도 진화 인력이나 진화 장비가 그러니까 차량이 쉽게 이제 진입할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좋은 목재를 수확해서 판매해서 이제 임산업이 활성화되는 그런 것과 함께 목재를 이제 많이 솎아내다 보니까 이제 대형화되는 것을 막아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테마 임도라 그래서 산악 자전거라든지 이런 산림 레포츠로 통해서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임도를 잘 조성하면 일석삼조, 사조의 효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네, 또 울진 피해 지역 대부분이 송이를 채취했던 사유림이기 때문에 이 복구 계획을 실행할 때 산주인의 협의도 중요할 텐데 지원 측도 당연히 뒤따라야겠죠. 맞습니다. 저 울진 피해 지역에 이제 특히 사유림이 62%나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숲은 우량한 소나무림뿐만 아니라 좋은 목재 자원이 되는 이제 활류수림도 같이 이제 갖고 와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은 특히 이제 포스코나 발전소 같은 발전사 같은 이제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들이 산림 탄소 펀드를 조성을 해서 이번 이제 산불 피해 복구 지역에 이제 투자를 하면 사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숲을 잘 가꾸면은 5년마다 조사를 하는데요. 자생 제도로 나온 그런 산림과 그리고 조림했던 그 산림에 대한 축적된 탄소를 측정을 해서 기업들이 탄소 배출권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산림 관리를 하는데 지역 주민들은 이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특히 이제 국가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그런 산림 탄소 흡수를 증진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울진 산불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피해를 안겼는데요. 조속한 산림 복구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 강호상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